나는 왜 저 사람과 안 맞을지? 왜 이렇게 관계가 힘들지? 내가 잘못한 건가? 이러고 자학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스스로를 자꾸 탓하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적절한 거리 두기를 제안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일과 직장과 학교와 이런 거에 관계 안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현대사회에서 학교와 직장은 단순한 활동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곳에서 불안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심리적인 어떤 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단지 공부를 하거나 일만 하지는 않죠. 그곳에서 비교되고 순위가 정해지고 평가받고 때로는 외면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과도하게 기대받기도 하죠. 결국 많은 불안은 과제보다는 일보다는 업무보다는 사람에게서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간관계로 인한 불안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지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책에서도 제가 써놨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경험하고 생각하고 통찰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 자신의 불안을 인지하고 허용해 주는 거죠. 이러려면 어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각을 열어두고 자주 느끼고 바라보고 질문해 주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나는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는 질문 인식하는 겁니다. 아, 나는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불안은 감정이지 내 잘못이 아니야.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이 태도를 갖는 것만으로도 나를 비하하거나 나를 또 좌절하게 하거나 자존감을 무너뜨리게 하는 이런 것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고요. 또한 완벽한 관계 대신에 건강한 거리두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자주자주 또 적용을 해서 습관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다 잘 지낼 수는 없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저 사람과 안 맞을지? 왜 나는 이런 의도로 다가가는데 왜 이렇게 관계가 힘들지? 내가 잘못한 걸까? 이러고 자학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스스로를 자꾸 탓하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적절한 거리 두기를 제안합니다. 건강한 관계란 어때요? 무조건 가깝게 지내는 게 밀착돼서 지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경계를 소중히 여기고 내 경계 안에 누구나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관리를 하고요. 또 내가 유연한 경계를 열어서 누구에겐가 다가가고 나를 존중할 때에 내 경계를 소중히 여길 때에 타인의 경계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주는 이런 소통하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회피가 아니라 보호일 수 있죠. 이 거리는요. 그 다음에 비교와 인정 욕구에서 조금은 벗어나라. 이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현대 사회에서 우린 직장과 학교는 끊임없이 순위를 정하고 비교하는 이 시스템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인간관계도 성과 또는 일이 아니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얘기도 못하고 성과 중심 이런 거로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데요. 관계 스트레스는 더 커지죠. 뭐 때문에요? 성과, 어떤 일관계로 만나고 뭐 어떤 효율과 효과를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더 스트레스로 온다는 거죠. 내가 존재로서 충분하다. 이미 나는 충분하다. 라는 자기 확신과 자기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취가 아니라 우리는 정체성에서 오는 자기 존중이 있어야 관계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정말 서로 간에 올바른 소통도 할 수 있고 좋은 관계로 계속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통 일터나 학교에서 오는 관계에는 부담, 이런 부담은 종종 나를 어떤 주체로서 느끼는 어떤 시간이 사라지면서 더 커지죠. 내가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는 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공부나 일에서 벗어나서 나 자신의 어떤 바운더리를 가꿀 수 있는 거,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로서의 시간, 이런 것들 일부러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술 활동들, 산책들 이런 걸 좀 하고 텃밭 가꾸기도 하는데요. 이런 진짜 인과관계가 없는 일관계가 아닌 성과를 창출하는 이런 관계가 아닌 동네 모임이라든지 책 모임이라든지 글쓰기 모임이라든지 봉사활동 모임이라든지 예술활동 모임이라든지 이런 내가 의식을 한다면 얼마든지 선택을 하고 자율성을 가지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나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라는 걸 감각을 되살려 줄 수 있는 이런 모임을 가져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은요, 내가 힘들 때, 불안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관계, 한 사람, 한 집단, 한 대상, 이런 거를 좀 저는 해보시라고 말해보고 싶은데요. 불안은 말하지 않으면 어때요? 점점 내 내면으로 자꾸 구겨넣죠. 자꾸 넣게 되고요. 불안을 저장하는 이것은 어느 날 어떻게 될까요? 꽉 차서 어느 날 나도 모르는 방향으로, 나도 모르는 시기에 폭발하게 되죠. 학교든 직장이든 마음을 털어놓는 관계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지대를 하나 마련을 해라. 장소든 대상이든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만약 그게 없다면은, 또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심리상담이나 멘토링 이런 걸 통해서라도 이 감정 덩어리, 불안이라든 우울이라든 이런 감정 덩어리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배출구를 좀 마련을 해라. 정신건강은요, 혼자서 참아야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다 생길 수 있고요. 함께 내 불안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고, 그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런 함께 돌봐야 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어때요? 인간관계에서 어떤 일과 직장, 학교에서 오는 불안은요,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 잘못으로 돌리지 말고 완벽한 관계보다는 경계를 지키는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죠. 어떤 적절한 거리, 안전한 거리 이런 걸 지키면서 경직된 경계를 지키는 게 아니라 좀 유연하게 열어주기도 하고, 내가 똑똑 두드리면 도움도 요청하는 이런 유연한 관계를 만들자. 비교 대신에 나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는, 나에게 인정해주고 바라봐주고 돌봐주고, 성과보다는 어때요? 내 존재 자체에 좀 감사함을 느끼고 존재를 인정해주고, 또 균형을 맞춰 나가는, 때때로는 압박을 벗어나서 나를 균형 있게 조화롭게 어떤 성과와 내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지향한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우리가 갖고 나가자. 불안은 도망쳐야 할 감정이 아니라 이해하고 그 신호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이런 관계다. 결국 우리는 불안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진짜 나를 찾아가는 길목에 서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불안은 우리를 일상과 익숙함에서 그냥 어제 했던 일 오늘 하고, 오늘 했던 일 내일 하고, 그냥 정해진 시간을 걸어가다가 어느 날 불쑥 나오는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틀을 흔드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기존의 상고, 내가 했던 방법, 이것대로 안 돼, 한계에 부딪히는 이런 시점에서, 이런 상태에서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다른 생각을 해보게 하는 시점이 될 수가 있죠. 내가 했던 대로 안 되네, 한계에 부딪혔을 때 창의적 사고를 이끌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롤로 메이는요, 불안은 창조의 필수적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했던 대로 잘 되면 이런 생각도 안 하겠죠.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그 순간은요, 대개 기존 방식으로 하다가 안 될 때, 해도 안 될 때, 해결되지 않을 때,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바로 그 순간은 우리는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보는 이런 필요를 느끼게 되기 때문이죠. 그럴 때 우리는 창의적인 도구와 창의적인 어떤 돌파구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찾으려고 나한테 질문하고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시도가 일어난다는 거죠. 실제로 예술가들은요, 불안을 통해서 자기 창작의 그 영감을 많은 사람들이 얻고 표현했던 이런 유명한 사례들도 있죠. 그 중에서도 카프카의 변신이라든지 뭉크의 절규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인간 내면의 불안을 어떻게 써요? 인간 존재의 그 복잡함을 탐구함으로 인해서 감정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런 것들을 작품으로 표출해내는 걸 봤죠.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불안도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공감도 되고 우리가 이완을 받고 치료를 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죠. 이처럼 불안은 단순한 어떤 괴로운 감정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내면의 진실을 그대로 직면하고 질문하고 표현하는 강한 욕구를 밖으로 표출하는 변환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뇌과학자들도요, 불안은 어떤 창의적 사고 발산할 수 있는, 발현할 수 있는 이런 자극제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도파민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거든요. 이 뇌를 더 민감하고 유연하게 작동하게 만드는 게 바로 도파민이잖아요. 우리를 용기 있게 하고 어딘가 도전하게 하고 이런 거, 그죠? 근데 이는 결과적으로 어때요? 혁신적인 새로운 발상과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해결책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이 과정에서 불안은 정말
방해물이 아니라 새로운 창의성, 새로운 창작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발상과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연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이 창의성에 도움이 되는 불안은요, 적절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적절한 수준에서 긴장이지, 이게 길어지거나 더 깊어지거나 하면 병리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이 과도한 불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미리 예방해야 되는 거죠. 불안은 오히려 집중력과 상호를 방해할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요, 나를 자포자기하거나 나를 자학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깊게 내 내면을, 내 감각을 느끼고 반응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을 억누르거나 회피하기보다는 불안을 성찰의 도구로 우리는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꼭 맞는 조절법을 찾는 것이 이 불안을 통해서 우리는 존재를 비추는 거울처럼 비추고 찾아가는 도구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불안은 질문을 낳고 그 질문은 새로운 생각을 낳죠. 저는 독자 여러분이 불안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삶의 성장과 재창조의 어떤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